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오염수가 생겼는데 이 양이 12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원전 오염수를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은 물론 수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2021년에 이제 강력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하시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를 요구하셨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나요? 국민의 안전, 건강권, 먹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사고 원전 오염수죠. 네. 네. 사고가 난 오염수 원전의 오염수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2021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직후부터 반대를 해왔고요. 지금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고 네. 하루에 2만 5천 톤씩 앞으로 30년간, 2050년까지 계속해서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한번 방류를 시작을 하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5년 정도면 해류 따라서 네. 한반도에 도착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위험한 게 거기에는 뭐 수십 가지의 안 좋은 방사능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세슘은 근육에 달라붙고요. 스트론튬은 뼈에 붙고요. 삼중수소는 혈액에 붙어서 신체 장애, 생식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백혈병, 갑상선암, 췌장암 이런 데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은 뭐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137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이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월이나 7월 방류를 하고 이게 방류가 시작되면은 2년 뒤에는 뭐 제주도 앞바다, 뭐 5년 뒤에는 뭐 동해나 뭐 서해까지 이렇게 다 퍼지는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측면, 특히 어민들의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받게 될 것 같은데요. 좀 대안이 있나요? 대안은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방류를 철회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결사적으로 막아서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이 정책이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비단 한반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전 세계적으로 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일본을 규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일본은 지금 저장용 탱크가 다 찼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네. 그렇다면 저장용 탱크를 더 만들어야죠.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일본은 이제 이렇게 뭐 필터링해서 방류를 하면 안전하다, 희석하면 안전하다라고 강변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요 희석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필터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국 내에서 농업 용수나 공업 용수로 써야지 네.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나 구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방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일본은 방류를 합니까? 그렇죠. 일단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수산물 뭐 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취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분분하고요. 사실 그런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요. 또한 수산 가공업, 수산 제조업, 또 수산 유통업, 또 있습니다. 소금 산업. 네. 소금. 예, 네, 소금. 그렇죠. 소금 산업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존권이 괴멸 당할 것이 명확하고요. 대란이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대재앙이죠. 저 같아도 좀 불안하니까 네. 될 수 있으면 좀 수산물은 좀 안 먹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먹게 되죠. 네. 그러니까 수산업에 불안하잖아요. 종사하는 분들은 생존권이 타격을 받죠. 네, 어마어마한 비극이 또다시 초래될 것 같습니다.